Hi, my name is Soyun, and my essay is titled "The Socioeconomic Benefits and Security Threats of a Cyberspace Migration." 혹시 한국말로 해도 돼요? 한국말로,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세이 쓴 주제에는 일단 경제적하고 사회적을 두 파트로 나눠서 썼는데요. 처음 경제적 파트에서는 마케팅도 보고 또 얼마나 인터넷이 기업들한테 효율성하고 또 글로벌 엑스펜션 오퍼튜니티를 주는지 그것도 봤고요. 또 이렇게 포스트 크라이시스 데벨로핑 네이션 같은 하이티 같은 나라들이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될 때 필요한 기반을 인터넷이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특히 중국하고 아랍 스프링의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이 일단 인터넷이 민주주의하고 어떤 관련이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쓸 수 있고 또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 점에선 요약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경우이고요. 저는 국제 정보 격차가 인터넷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에세이를 썼는데요. 제가 쓴 에세이에서는 일단 정보 격차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경제의 차이를 더 넓힌다는 에세이를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선진국에서는 한 70%의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후진국에서는 한 24%, 25% 정도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왜 후진국에서 인터넷을 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후진국의 이 일단 정보 기관 자체가 많이 있지 않은 데다가 경제적으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 또는 정치인들이 인터넷을 먼저 이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영향을 말하자면 일단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들만이 인터넷을 먼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이 효과를 느낄 수가 없는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제 인터넷을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정치 정책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인터넷이 나쁜 게 아니라 인터넷이 정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인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점은 이 정보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모든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부에 다니고 있는 저도 박성하입니다. 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서비스학부에 재학 중인 2학년 송유진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모델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이제 ODA 국제 원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생기는 범죄라든가 이런 행위들은 국가나 장소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되게 자유롭게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어떤 한 국가에서 종속되기보다는 되게 본국가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되게 현재까지 부분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협력은 굉장히 많았지만 모든 국가들이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는, 한꺼번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각 국가들의 체계를 보고 국가들이 갖고 있는 컨트롤 타워나 정보공유 체계를 이용해서 국가들의 협력 모델을 이들을 이용해서 만들자는 게 저희 첫 번째 제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협력 체계를 구성한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ODA를 통한 이제 그 협력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요. 이제 ODA를 통해서 선진국들은 이제 아무래도 기술의 차이가 결국에는 이제 아무래도 정보화 사이니까 기술의 차이가 결국에는 국력의 차이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기술이 부족한 나라들은 그만큼 그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 취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ODA를 과학기술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선진국들은 그렇게 과학기술 ODA를 해주면서 저개발국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정보와 통신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이제 선진국들은 그 저개발국들을 무조건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그렇게 협력 체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음으로써 그 이제 사이버 안보가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가 이렇게 국가에서 국가로 이렇게 여러 국가를 이렇게 공간 자체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다양한 나라를 협력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이제 처음에 그 범죄의 시발점이 어딘지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그렇게 안보를 더 높일 수 있고 선진국들이 이제 그렇게 저개발국들을 데리고 옴으로써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안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ODA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 선진국과 저개발국이 이제 둘 다 윈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ODA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국제 협력과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ODA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저희 에세이의 논점이었고요. 아무래도 아직 학부생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긴 했는데 좋은 기회였고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같이 출마해주신 분들이 너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서 많이 배우고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소감 발표해 주시죠. 소감 발표. 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강여대 재학 중인 김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김수경입니다. 저는 유아여대 재학 중인 양정화입니다. 저희는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에세이를 공부했는데요. 저희의 주제는 기업별 모바일 디바이드 해결 방안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 모바일 기기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격차에 대한 현황을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방안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모바일 디바이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강화랑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정부 주도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 주도적 해결 방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역별로 실행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